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뀜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면은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감기라도 걸리면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만큼 더욱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관리도 중요한데요. 만성질환자를 위한 유병자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환절기 건강관리와 보험관리까지 함께 가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만성질환자, 즉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하다고 보니까 나타나는 게 유병자, 전체 환자 중에 만성 질환자의 비중이 거의 환자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즉 이제는 장수 시대는 맞는데 건강하게 장수하기는 어렵고 내가 무언가 질병을 가지고 장수를 하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병자라는 것이 있으면 왜 요즘은 이제 유병자가 관건이냐면 제가 보니까 올해 2월, 3월 달에는 어린이 보험이 갑자기 확대가 됐어요. 납입 면제 조건이나 보장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다가 지금 어린이 보험이 점차 그 보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난 8월 달부터는 어떤 게 늘었냐면 이 유병자들의 기회가 온 거예요. 유병자들의 기회. 왜냐하면 유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약을 먹거나 또는 어떤 내가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됐었어요. 안 된 분들에게 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데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뇌혈관에서는 뇌출혈만 됐고요. 심근경색만 됐던 거죠. 자, 그럼 뇌혈관으로서는 뇌출혈이 가입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이 돼서 반갑다라고 했는데 확률 자체를 보니까 16%,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19%만 됐던 거죠. 그래서 늘 모든 유병자가 내가 보험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가입은 했지만 그렇게 내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았다는 거죠. 그게 8월 달에 뇌졸중도 아니라 뇌졸중도 열리면서 더 크게는 뇌혈관까지 열렸어요. 지금 유병자가 뇌혈관에 그러니까 뇌질환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열렸어요. 각 보험사마다 나이별로 차이는 있지만 1,000만 원에서 적게는 300만 원까지 해서 뇌혈관, 뇌졸중으로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병자나 약을 드시거나 최근에 내가 수술 또는 입원 아니면 새로운 질병으로 내가 병력이 있어서 나는 보험 가입 못해라고 하셨던 분들이 눈을 똑바로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범위가 올 8월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 유병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강한 사람보다 이미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군이라는 거죠.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확대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그런 정보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늘렸다고 하는데 한 보험사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넓은 심장 질환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심내혈관 수술비예요. 이건 진단비가 없고 수술비가 있는데 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보시면 부정맥, 그다음에 심부전증이 전에는 허혈성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보실까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이렇게 요 칸만 됐다고 하면 지금 심장질환에서 예를 들면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즉 류마티스 때문에 생기는, 즉 열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된다는 거죠.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허혈성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폐성 심장병, 폐순환, 또 기타 형태의 심장병, 즉 우리가 그 모든 질병에서 분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기타라는 말을 써요. 자, 기타 급성 허혈성 질환이 허혈성이라면 여기에 보시면 기타 형태의 심장병, 즉 훨씬 범위가 넓어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심장질환이라고 된 거죠. 그다음에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은 요거보다도 범위가 더 적고요. 급성 심근경색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죠? 여기는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더 넓고 또 실제로 이 심장질환으로 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병증 때문에도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심장 다빈도 수술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수술비는 여기 보면 만성 허혈성 심장병밖에 없다면 이렇게 다양한 류마티스, 급성, 그다음에 다발 판막 질환, 그다음에 심장 세동, 조통, 그다음에 심근병증 이런 굉장히 많은 심장 질환에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심장 질환인데 그게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당뇨가 있으시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혈액이 굉장히 이제 탁해져서 그 약을 드시고 있고 위험군에 속하신다면 이 보장을 선택하시는 거가 아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넓어진 게 수술비예요. 제가 71대 유병자 중에서 수술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데가 71대가 있고요. M사에는 64대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보통 32대 또는 34대 또는 40대 이렇게 질병을 돼 있는데 이렇게 넓어졌구나라고 하시는데 자, 그중에서 보시면 22대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500 또는 7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12대 질병, 심장, 뇌혈관, 간,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이거는 천식, 쉽게 얘기하자면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 녹내장 폐렴, 이 12대 질병은 요 32대 40대 질병에서는 10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 800만 원하고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71대 64대에서 뭐가 12개를 빼면 10대 질병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추가돼서 이거를 500 또는 7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췌장이 포함이 됐어요. 생각보다 급성 췌장이 최근에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다발경화증, 대동맥류, 또 하나는 파킨슨이에요. 폐혈증, 그다음에 폐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10% 그러면 질병 자체 보장도 안 해줬던 경우도 있고 보장이 된다고 하면 아까 300만 원 가입했으면 10%만 주니까 30만 원밖에 안 주던 거를 지금은 똑같이 500만 원, 700만 원을 주는 22대 질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40개 또는 49개가 되면 골다공증 수술 생각보다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정말 뼛속이 구멍이 뻥뻥해서 부딪히기만 해도 깨지고요. 넘어지고요. 생각보다 이 골다공증이 심각하더라고요. 근육장애, 어깨 병변. 요즘 어깨 아파서 가시면 대부분 이거 많이 있고요. 디스크 수술, 척추 변형, 식도질환, 그다음에 귀의 진주종양이라서 양성종양이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수술비를 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71대
또는 64대 질병을 할 수 있는 게 유병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 이게 모든 보험사가 아직은 유병자에게 다 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현재 풀리고 있으니까 내가 수술비를 좀 보장받으시려면 얼른 준비하시는 게 낫겠죠. 자, 또 볼까요? 대표적인 유병자가 당뇨입니다. 근데 당뇨는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회사에서 싫어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고혈압 약만 드시고 계시는 분도 유병자이지만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일반 실손은 안 되고 유병자 실손밖에 안 되고요. 당뇨라고 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멈칫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수술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는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그렇죠? 굉장히 백내장 망막변증, 이게 당뇨병은 합병증이 많다는 거죠. 이게 500만 원 반복 수술되는 거예요.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당뇨약을 드시고 있지만 당뇨약을 솔직히 저도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당뇨 조절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차하다 보면 이런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유병자에게 이런 당뇨, 고혈압, 합병증 수술비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 뇌 심내혈관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플랜으로 기본 사망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내혈관 1,000만 원 넣고 뇌혈관 수술 아까 제가 뇌출혈이 아니에요.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넣었고요.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500만 원 넣고 이 7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수술을 500만 원을 넣었더니 지금 50대이신 분이 여자는 3만 원이면 되고요. 남자는 4만 원 정도. 70대이신 분도 여자 4만 원에 남자는 7만 6천 원. 이거는 당뇨나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심혈관 계통은. 그래서 남자분 보험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는데 스텐드 삽입을 수술했더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스텐드 삽입이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거나 뭔가로 인해서 내가 혈관이 좁아지면 그러니까 심근경색처럼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른 혈관을 넓혀야 되니까 스텐드 삽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스텐드 삽입이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 나눠져서 막 조금 주는 데도 있지만 이 수술 플랜을 가져갔을 땐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부정맥 수술이요. 부정맥도 이게 은근히 사람을 뭐랄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건데 요것도 1,5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망막병증 수술 요것도 합병증이거든요. 이럴 땐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내시다 내가 암 뇌출혈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80% 후유가 장애가 되면 납입면제도 돼요. 유병자에는 납입면제 없는 보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좋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즉 뇌졸중. 뇌졸중의 대표적인 게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혔다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뇌졸중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납입면제가 되면 내가 90세 만기로 또는 100세 만기로 한다고 하면 보장을 그다음부터는 보험료 안 내고 보장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술비는 다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당뇨 환자 수술비. 당뇨 환자가 보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보장이 넓거나 많지는 않은데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술비 넣었고요. 심내혈관 수술비 여기도 1,000만 원 넣었어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 500만 원 넣고 입원비를 좀 넣었는데 40대는 여자 17,000원 밖에 안 되고요. 요게 지금 요거는 지금 갱신형이에요. 20년 갱신형. 왜냐하면 조금 비싸서 조금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20년 갱신형인데 70세 20분은 20년 갱신하면 플러스 하니까 9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죠.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80세이신 분은 제가 지금 똑같이 하느라고 20년 갱신을 했지만 요때는 10년 갱신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요 정도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당뇨 환자에서 내가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 수술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보험료도 비교적 적고요.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수술비 플랜이 있습니다. 또 다음을 보면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 중에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 보험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유병자한테 그렇게 보험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10년 갱신형 또는 5년 갱신형으로 하시면 여자들은 10년 갱신형은 3만 원인데 남자분들은 조금 많죠. 아버님들은 아무래도 방 자체가 발병률 확률이 생각보다 저도 주변에 이제 아버님들한테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진단비를 좀 넣어봤어요. 뇌혈관 허혈성.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넣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저는 이 심내혈관 수술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보험료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장 뇌혈관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71대 질병 수술비, 당뇨, 고혈압만 넣었어도 10년 갱신형은 3만 원이면 돼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인데 이게 한 구자의 전체를 넣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5만 원 정도 또는 5년 갱신형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좋고요. 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내가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유병자인데, 자, 유병자 그럼 우리가 보통 325를 얘기합니다. 5년 이내 암 진단 수술 없고, 2년 이내 질병 수술, 입원 수술 없고, 3개월 이내 새로운 진단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내가 병력이 있거나 암 환자이거나 그러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만 맞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를 했는데 지금 어떤 거냐? 5년 이내가 없어졌어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입원 수술 없고요. 여기 2년이라고 돼 있던 게 1년으로 줄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3.1보험, 3.1 운동할 때 3.1보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 암 5년 이내 암, 즉 이런 경우에는 내가 5년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수술을 했어요. 그게 5년이 채 안 됐어요. 이때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암 진단받고 수술한 게 5년이 안 지났어도 자, 3년 이내에 새로운 진단 없고 입원 수술만 없다면 암도 4,000 하실 수 있고요. 유사암도 2,000만 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암이에요. 암 환자예요. 암 치료 다 받았고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5년이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에서는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 뇌혈관 500, 뇌졸중 아니라 또 뇌졸중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장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대 기관, 5대 기관은 심장, 그다음에 폐, 뇌, 그다음에 간, 신장 이런 것들을 수술할 때 수술비 500만 원씩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다 넣어서 이런 것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90세까지도 가입이 돼요. 5년 내가 암 환자예요.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거에는 아예 보험 꿈도 못 꿨는데 이런 보장을 내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보험은 없고 내가 이런 아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보장은 정말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다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꼭꼭 골라서 가입을 하셔서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똑같고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일반암도 일반암도 지금 5천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유병자가 갑자기 8월부터 지금 9월까지 올라오면서 9월 달에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 9월 달에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유병자는 보험을 가입 못하는 것을 가입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다면 이 암보험은 내가 유병자예요. 그렇죠? 유병자인데 어떻게 된 거죠? 네,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내죠. 원래 아까 말씀드린 유병자는 보장이 안 되던 것을 뇌혈관, 심장수술,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살짝 비싸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암보험은
유병자인데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료로 똑같이 계산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50세 이하는 3천,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시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납입 면제가 또 역시 뇌졸중, 심근경색에다가 말기 폐질환, 그다음에 간질환, 신부정증 좀 그 납입 면제 범위가 훨씬 더 넓고요. 여기에는 5년 이내 암,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인데 부인과 질환은 부담보가 걸리더라고요. 할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난소에 뭐 어떤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 할증 또는 부담보가 걸리는데 당뇨 환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로 약을 먹거나 이런 부인과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100% 건강한 보험은 아주 저렴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렴해요. 진짜로. 제가 여러 가지 보험을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렴한데 이 보험료가 좋은 반면에 이게 9월 6일까지만 판매를 한대요. 끝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암보험이 좀 부족하다.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수술한 경력이 있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용종 떼신 분들 많아요. 대장이나 위에서 용종이나 선종을 떼셔갖고 부담보 걸리는데 부담보에 대해서는 좀 안 하고 보장을 다 받고 싶다. 이 보험 너무 좋아요. 매우 저렴해요.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암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9월 6일 전에 꼭 가입을 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암 진단비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요. 갑상선하고 유방암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들도 자, 4위에 전립선암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 보험증권에 이런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쵸? 소외감을 제외한 암. 그냥 일반암 하면 되는데 소외감 증권에 꼭 나와요. 소외감 제외 일반암. 자, 이거와 일반암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소외감에서는 이 모든 암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자궁, 유방, 방광, 그 다음에 남자들 전립선, 요게 소외감으로 빠지는데 요게 보통 10% 많이 주면 20%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암을 5천을 가입했다고 가입을 하셔서 유방암으로 내가 진단을 받아서 5천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20%. 또는 대장 전막내암이 C코드임에도 불구하고 D코드가 아니에요. C코드 암으로 판정이 받았음에도 이 소외감으로 들어가서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암보험을 가입하셨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암이에요. 그 다음에 갑상선, 요게 지금은 1대1로 5천을 가입하면 똑같이 5천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딱 이게 어린이 보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병자 보험도 5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5천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든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된다고 했다가 이번 주 막 줄어듭니다 하다가 좀 늘리고 이게 지금 보험회사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진단암. 저는 이 재진단암도 특히 이제 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40대까지는 이 재진단암을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23살, 3살, 4살 됐는데 이 따님이 고3 때 이게 식도암이 있었어요. 식도암으로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치가 됐대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병자밖에는 안 되고 일반 어린이 보험에서는 다 거절체가 나더라고요. 식도암은 중증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 사항이 없이 굉장히 그걸 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그 자녀가 재진단암이 있다고 하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암이 계속 내가 암세포만 발견되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고 100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나 특히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저는 이 재진단암을 조금 비싸지만 어린이는 더 싸죠.
그래서 가능하면 꼭 챙겨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재진단암이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일반암은 모든 보험을 보장하다 보니까 비싸죠.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비싸요. 그리고 한 보험사마다 맥스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저는 좀 더 가입하고 싶으면 이제 물론 보험사를 여러 개 쪼개서 하실 수는 있지만 또 부위별 암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즉 요즘에는 위암, 그다음에 대장암, 간암, 심장, 뇌암, 비뇨기암, 백혈암, 구강, 생식기, 호흡기, 자 갑상선암 요거를 몸을 각 부위별로 해서 요거는 위암만 보장해 주는 거고 대장암만 보장해 주다 보니 얘보다 훨씬 싸요. 이게 보통 막 2만 원 나간다고 하면 얘는 5천 원 또는 6천 원 정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라든지 또는 내 신체 부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때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더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물론 한 번씩은 받겠지만 보험료도 줄이고 또 이제 범위도 내가 만약에 그런 게 걸렸을 때는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재진단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이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잠깐 치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는 지금 거의 10분의 1에서 지금 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보험사마다 지금 치매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고는 싶은데 보험료가 얼마나 되니? 라고 하면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의 그 치매 보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자, 손해보험사는 경증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에서 진단비가 뭐 500만 원이면 여기는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진단비가 많은 반면에 여기는 생명보험사는 중증이 1,000만 원이고 경증이 300이다. 그다음에 중등도 500이면 자, 처음에 경증이 나오겠죠. 그럼 300만 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중등으로 더 나빠져서 500을 받으면 500에서 그 전에 받았던 300을 뺀 200만 원만 나와요. 중등도 되면 아주 중증이 되면 이미 500을 받았으니까 또 그 차액의 500만 원. 즉 진단비는 생명보험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반면에 여기가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간병비, 그렇죠? 간병비가 여기는 월 80만 원에서 5년까지만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월 100만 원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90세 만기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로 내가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 있으면서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얘는 100만 원씩 100살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어떤 보장을 더 받고 싶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치매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면 환급률이 좋습니다. 특히 생명보험 쪽에 환급률이 더 좋은데 요거는 자, 생명보험의 환급률은 내가 90세 만기 20년 납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다 냈을 때 보통 환급률이 물론 60세 넘어서 하시는 분들은 환급률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50대 초반까지 하면 130에서 140%까지 나옵니다. 환급률이. 그러면 거의 적금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0 될 때까지 치매도 보통 80 전에서 80 초반에 치매 증상이 보여요. 그런 것들 검사를 하고 했는데 아, 내가 치매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하게 똘망똘망하시게 똘망똘망한 표현이 좀 웃긴가요? 정확한 그 정신력을 가지시고 90이 넘도록 사시는 분도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급을 받으셔서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또는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어떤 용돈을 크게 주거나 해서 기쁜 어떤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치매보험이 저축 플랜 적금이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복리로 주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에 치매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치매가 있다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치매보험도 준비하시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내가 아팠을 경우 치매가 됐을 경우 자녀들이 가져가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인데요. 옛날 거 특히 가입하신 분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은 게 납입 면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자, 시간이 없는데 자, 옛날에 지금 아마 어린이 보험 3년 전에 가입한 거 한번 보시면 후유장애 80%만 있어요. 이거는 거의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사암만 돼도 납입 면제 되고요. 뇌졸중 아니에요. 제일 좋은 뇌혈관이고요. 허혈성이고요. 양성 뇌종양만 돼도 모든 암을 100세까지 공짜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뭐 약간의 문제 증상만 보여도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큰 범위가 넘니다. 특히 CI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보험료는 보통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내고 계세요. 자녀 보험을.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 보험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CI 보험의 단점이 뇌출혈이고요. 이 소외감 아까 다 빠져 있고요. 또 하나 80세 보장이에요. 사망은 100세죠. 종신까지. 한데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은 다 80세 보장이거나 또는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꼭 혹시 우리 아이 보험의 증권에 CI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점검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암보험 필요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이퍼나이프, 마모톱 이런 수술을 하시는 거 있죠. 양성자 치료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아니에요. 의료보험이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 내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진단비로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은 이렇게 1년마다 계속암은 물론이고 전이, 새로운 암, 재발, 자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 보험에는 모든 암, 갑상선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재진단암,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도 3% 요것도 반드시 90세 꼭 챙기시고요. 수술비 72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계속 축소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요즘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해요. 꼭 양치기 소년 같이 언제 없어집니다. 이거 줄어듭니다 하는데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가 지금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까 말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짓말쟁이 같이 되어 있지만 지금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린이 보험은 물론이고요. 유병자, 내가 약을 먹거나 치료 경력 때문에 보험 가입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분 또는 암보험을 아주 싸게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로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8월부터 유리해진 유병자 보험 상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험 가입에 좀 거절을 당하셨거나 준비를 하셨어도 보장을 적게 준비하신 유병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이제는요 이런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보완하시기에도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지금 큰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유병자분들 바로 지금 빠르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와 함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이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되셨습니다. 보험 상담 좀 네. 도움 드릴게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들이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예. 네, 보험을 제가 잘 들었는지 저도 한번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20대 초반 네네. 아드님의 증권을 좀 문의 주신 것 같아요. 두 건의 증권 네네. 가지고 계신데 지금 뭐 어머님이 납입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이 증권들이 어떤지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초반이신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네요. 동부화재의 샛별사랑 보험, 그리고 동부생명에서는 더탑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고 두 건 모두 20년 납의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아들의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증권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네. 하나의 상품은 이제 그 손해보험에다가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해놓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생명보험에 이제 그 유니버셜이라고 이제 그 CI 보험을 가입을 이제 두 개를 갖고 계신데 네, 지금 맞아요. 저는 사실 보험은요, 이제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리모델링을 하실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유지를 하실지 시청자님의 선택이시지만 지금 네. 갖고 계신 보험으로는 사실 모양으로는 100세긴 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네. 들여다보시면 사실 그 네. 아드님 나이에 비해서는 보장 기간이 짧으세요. 80세가 만기시거든요. 예. 근데 네. 겉으로 볼 때는 100세라고 써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좀 헷갈리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도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CI 보험이 많이 나쁘다고 보겠습니다. 많이들 네. 들으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나쁜 보험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리모델링을 할 때 해지하는 게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님이 그 실비는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네. 좋은 시절에 가입했던 가장 좋은 상품의 실손을 실비를 갖고 계셔서 요거는 네. 대신에 안에 갱신형은 좀 삭제를 하셔가지고 실손은 네.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해지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부분해지라 그래서 기존의 실손은 갖고 계시지만 나머지 갱신형에 대해서는 부분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 실손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특약만 가져갈 수가 있어서 또 네. 보험료도 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실손을 갈아타라고 많이들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네. 제 입장에서는 물론 보장은 80세까지는 안 되지만 새로 갈아타시는 그 실손도 사실은 15년이면 만기가 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손은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장 유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꼭 네. 들고 가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에 사실 이게 좀 관건이긴 해요. 이게 CI 보험이라 네.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중대한 질병에만 지급이 되는 사실은 이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드님 21세밖에 안 되셨는데 네. 지금 아마 2012년도에 평생 보험이라고 아마 그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손해보험하고 그때 만약에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셨어도 아마 비슷한 보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장 폭이 네. 우리가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뀌고 또 소비자들한테 많이 유리하게 보험이 바뀌어서 지금 트렌드가 네. 그만큼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있는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저는 감액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료를 줄이는 거예요. 다이어트. 예. 줄여서 그 다이어트한 금액을 가지고 보장을 좀 보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예. 네. 이제 생명보험의 CI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그 보장으로 치자면 암 보장, 그다음에 뇌 쪽, 그다음에 심장 쪽을 준비를 이제 3대 진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네. CI 보험에서는 사실 뇌출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진단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보장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뇌출혈을 만약에 진단을 받더라도 연구 장애가 남아야지 주는 그런 진단비를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아드님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네. 뇌를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바꿀 거고요. 줄임 네. 보험으로. 그다음에 암도 예전에 2005년 전에 가입하셨던 암보험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분들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다 보장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사실은 갑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으로 네.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보장이 빠지나요? 네, 예. 빠졌죠. 이미 빠지신 걸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 이 보험은 일반암도 만약에 5천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유사암도 똑같이 5천, 갑상선도 오, 예. 5천, 제자리암도 5천, 아, 예, 그다음 경계성 종양도 5천, 제자리암도 5천 이렇게 1대1로 똑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22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 제가 예. 이제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암을 5천을 가입하고 뇌혈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출혈보다는 네. 모든 뇌를 보장하는 뇌혈관 진단비를 3천을 가입하고 심장 쪽 허혈성 진단비를 3천을 가입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받고 또 받는 진단비가 있어요. 그게 질병 후유장애인데 내 몸에 노화가 오는 경도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테이즈를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 요거까지 제가 요거 질병 후유장애는 지금 5천을 넣었는데 요거 보장은 조금 제가 80세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랑 질병 후유장애랑 다 묶어서 8만 원밖에 안 합니다. 8만 원이 아니죠. 7만 5천 예, 900원이니까 한 7만 6천 원 정도로 모든 보장을 지금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사암도 진단이 받아도 보험료를 안 내시는 보험이에요. 예, 이게 납입면제라 그래서 예. 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암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면제되는 상품이 몇 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린이 보험에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보장을 이렇게 저해지 보험이라 그래서 납입 기간에는 사실 해지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년을 납입했다. 30년이 납입이 끝나면요. 100% 이상 환급표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물론 해지해서 쓰실 건 아니지만 고객님한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동부화재 실비를 2만 5천 원 정도 줄일 거예요. 네. 시청자님. 그리고 동부생명 같은 경우는 해지하지 않고 요거를 한 6만 원 정도로 보장을 좀 줄여서 갈 거예요. 대신에 이 줄인 보장을 제가 말씀드린 손해보험 쪽에다가 채울 거예요. 그게 7만 6천 원 정도 채워져서 지금 총 나가시는 게 19만 6천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 네, 맞아요. 이거 다 넣어도 지금 16만 원으로 줄여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비용 담보가 뭐냐면 가족 배상 책임이라든지 운전자 특약이라든지 요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 보장에다 넣으셔도 되고 따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좀 추가적으로 한 몇천 원만 추가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제가 시청자님한테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네. 지금 이 보장이요. 물론 있는 보장을 가져가셔서 보장을 받으시겠다 하시면 보장은 받으실 수 있으나 받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님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청자님. 것 같아요. 예, 잘 그런 들으셨죠? 네. 자, 우리 네. 아드님 증권 한번 다이어트를 봤습니다. 이 동부화재 증권이란 게 동부생명의 CI 보험은요, 만기도 짧고 보장 범위가 참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만 빼고 좀 전체적으로 줄여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네. 저희가 추가되는 보험은요,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뭐 유사암까지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럼요. 넣어도 총 보험료도 4만 원 가까이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납입면제 기능까지 있으니까 바꿔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드님 바꿔주시고요.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731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71세인 어머님께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는데요. 이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뇨는 보험사에서 좀 경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가능할까요? 네, 아까 강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 이게 당뇨약 먹고 혈압약 2개를 다 드시는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된다고 해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만 가입이 됐어요. 수술비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딱 좋을 때 문자를 주신 것처럼 지금 돼요. 뇌혈관도 되고 허혈성도 되고 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그 혈관계통을 거의 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를 하시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문의하신 대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다 가능해요. 예전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 약 모두 드시면 가입이 안 되거나 보장이 작았는데 지금은요. 이대 질환 보장 가장 넓게 가능하고 수술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022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변액종신 CI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 이거 CI 보험으로 괜찮을까요? 네, 지금 금방 저희 지금 실시간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만 줘요. 뇌출혈이라든지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구 장애가 남아야지 주는 그런 진단이 나와야지 지급을 해주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굉장히 짧아요. 코드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 그 3개만 들어가야지 주지 안 그러면 지급을 안 해주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심혈관하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손해보험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다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좀 비싸시기도 하지만 모든 뇌를 보장해주지 않고 특정 뇌혈관이라고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뇌혈관을 다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대 질환 쪽은 CI 보험만으로는 보장받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70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6개월 입원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요. 친정엄마가 치매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셔서 걱정이 됩니다. 매월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자, 치매 보험 중에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입원력과 약 복용 관계없이 치매 보험 준비 가능할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우선 기쁜 소식 가능합니다. 이게 치매보험이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뇌 쪽으로 내가 그 기억력 감퇴라든지 또는 뇌가 어떤 뇌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안 되지만 75세까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병원 그 상해 치료력이 다 있으셔도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은 요거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뇌 쪽으로 문제만 없으시다면 75세까지 입원력이나 치료력 있으셔도 누구나 치매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죠. 자, 43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가입자입니다. 6년 동안 납입을 했는데 지금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이렇게 오랫동안 납입을 하셨는데 해지 괜찮을까요? 지금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은 지금 소득공제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6년 동안 납입을 하시면 보통 10년 정도를 이제 보장을 해드리는데 지금 4년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좀 줄이셔서 감액을 하시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지를 만약에 하세요. 그러면 예. 지금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그다음에 해지 가산세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 그래서 지금 해지하시는 것보단 유지하시는 게 맞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감액을 해서 줄이셔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주부라면은 소득공제를 안 받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납입을 완납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수령을 받을 시기일 때에 세무사죠? 거기다 이제 연락을 하셔서 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그 회사에다 증빙을 하시면 다 돌려받으세요. 근데 이거를 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알고 계셔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좋은 팁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라면은요, 소득공제 부분에서 해지하면은 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료 부담이시면 감액을 하시고요. 만약에 주부의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사 쪽에 좀 증빙을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